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지금 전환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걸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슈 픽업을 통해서 다양한 시장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에는 1%가 넘게 또 밀려서 어제 하루짜리 반등이었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웬걸요? 이걸 다 낙폭 줄이더니 지금은 양지수 모두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의 상승세는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시장 평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좀 괜찮다고 봐도 될 상황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염려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었고 전 섹터가 사실상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아침에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수급적인 부분도 사실 우호적이지 못하고 맞아요.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우호적이지 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의 낙폭을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관에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선물이 지금 오전장 대비 오후장으로 가게 될수록 매도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인즉슨 이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이 오후 시장이 되게 되면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진다. 즉 그 말은 지수가 그래도 더욱더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네.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국내 지수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낙폭 과대주 쪽에서 사실상 우후죽순으로 지금 반등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 낙폭 과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조금 더 강했던 것이 약해지면서 다음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네. 이러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이러한 순환매 과정 속에서 수익률 게임은 계속되고 있고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쪽을 보유하고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또 시장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시장보다 더 밀려나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섹터별로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시장과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수출 기업들은 나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섹터라고 이제 꼽히기도 했었고요. 한동안 좀 주춤하더니 어제 불을 뿜었고 나름의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요. 반도체도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있는데 오늘도 사실 낙폭을 가장 먼저 줄인 것이 또 삼전, 하이닉스 아닌가 싶어요. 지금 1% 가까운 상승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한번 관련한 섹터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고환율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환율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은 좋아요. 그리고 실적에서도 그러한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많은 부분 이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 것도 네.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가정하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경기 민감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실적에 있는 포인트가 있을 때는 약간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서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느 이러한 이제 이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실상 주가가 움직이긴 매우 힘들다라고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가장 크게 수요에 대한 둔화의 우려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낙폭 과대로서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다가 이 IRA 법안에서 이제 탈락이 되게 되면서 네. 갑자기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맞아요. 있었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 달 이제 미국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반대로 이제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이 없어서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 건설사들이 사실상 가장 큰 모멘텀은 네옴시티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관련돼서는 국내 시장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로서 지금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섹터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은 많이 없어 보인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눈을 이제 다른 쪽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동안 소외됐었던 섹터들의 뭐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며칠간 좀 이어졌지만 여행 관련한 종목들이 대표적이지 않나 싶어요. 항공, 뭐 여행사, 면세점, 카지노까지 일제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입국 제한 조치가 이제 서서히 풀려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2주 전이었던가요? 메타버스 이제 관련한 종목들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뜬금없이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왜요? 라고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수익률 게임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좀 큰 폭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도 섹터의 이 축을 맡고 있었던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모멘텀이 약화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차익에 대한 이 욕구가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려서 이제 차익에 대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 차익에 대한 나온 물량이 과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워낙 많이 빠졌던 섹터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하나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관련된 자금들이 다시 한 번 더 집중이 나오게 되고 그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이 PCR 검사 면제 이거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사실상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뭐 반전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될 거고 이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워낙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하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XR 기기나 VR 기기 관련돼서는 이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산업에 대한 레포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수의 증권사에서 관련된 이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돼서 조금 지금은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이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네.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 이제 10월달에 이 메타가 새로운 이제 XR 기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2023년도에 이 초에 애플의 이제 XR 기기가 처음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애플 기기가 이제 10월에서 11월 달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벌써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오늘 거기에 관련돼서 사실상 뉴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오늘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XR 기기 관련돼서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은 말 그대로 낙폭 과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에서 한 20%가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정말 추세적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가 그 폭을 줄여내고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고 그 다시 올라갔다가 그 상승폭을 줄여내고 이것을 반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종목 보자라고 했던 게 위즈윅 스튜디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여전히 관심권에 넣어도 또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포커스 자체는 기기 쪽으로 조금 더 가기는 했습니다만 기기 쪽에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확실히 네.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좋아요. 네. 앞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아이폰 관련한 이야기도 좀 풀어주세요. 이제 다음 달 초쯤이면 이제 아이폰 새로운 신작 스마트폰이 공개가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애플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또 관련 부품주들, 애플향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오늘도 이제 일찌감치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당분간은 모멘텀 삼아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리라 또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관련주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이미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BH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더 갈 수 있다. 아무래도 모멘텀이 9월 7일 날 나오게 되면 9월 8일 날 국내에 이제 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충분히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LG 이노텍 관련된 부분인데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4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 화소수가 상향 이제 공급되는 이제 이러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근래 아이폰 14에 대한 이제 판매량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이 웨드부시에서는 아이폰 14가 아이폰 13과 똑같이 9천만 대에 관련돼서 이 선 주문이 나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과 동일한 모델이 동일한 수치로 14를 이렇게 선 주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먹는 거는 못 줄여도 이거는 나중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 1년 있다 사야지, 6개월 있다 사야지 이런 식으로 뭐 미룰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신 있게 전작과 동일하게 이제 판매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가이던스를 내놨으니 참 남다른 거죠. 그래서 LG이노텍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도 또 눈여겨봐도 될 만한 또 하나의 종목이다 보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피해 단가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14가 판매량까지 좋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P도 증가를 하게 되고 Q도 증가를 하게 되는 정말 금상첨화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이노텍에 대한 하반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자체가 1조 원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하반기 만에 1조 원을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LG이노텍이 예전 대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애플의 XR 기기하고도 연관을 시켜볼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점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는 애플의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LG이노텍은 1년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크게 내린 것도 없는 그런 종목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거의 박스를 치면서 움직이는데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 주가 상이 놓여 있는 상태라서 또 이제 모멘텀을 갖고 이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 올지 또 한 번에 40만 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볼게요. 아이폰의 신작이 있다면 그에 앞서서 우리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들도 이제 나온 상황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대치되는 상황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괜찮아 보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 그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도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지금 가격 정책이 상당히 좀 다른데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13 대비 100불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결국 폴더블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부품사에게도 이 공급 단가 관련돼서 인하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수 없게 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Q가 증가가 되게 되면서 일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 되게 될 거고 그럼 주가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혹은 네. 그보다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 KH 바텍이라든지 아니면 PI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파인테크닉스는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오늘 조금씩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송태영 과장의 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뭐 요즘 눈여겨볼 만한 섹터를 통해서 이런 종목 좋아요라는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요.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 볼만하다라는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어떤 쪽을 한번 볼까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어떤 종목을 갖고 올까라는 네. 고민을 했는데 네. 저는 자율주행 쪽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제 생각해요. 다들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또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 어제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강했죠. 이 자율주행의 사실상 전방 산업이 자동차가 되게 될 텐데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가 자율주행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 뭐 국내에서 IRA 법안에 우리가 탈락한 것을 다시 재검토해달라라는 뭐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8월 달에 미국에 대한 이 판매량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전망이었어요. 일단 보게 되면은 한 6% 정도가 8월 달에 이 판매량으로는 더욱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마켓 쉐어율 같은 경우에는 11.2%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마켓 쉐어율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잘하네요, 진짜. 그런 부분이 결국은 현대차라든지 네. 기아차 관련돼서 주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주가가 탄탄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완성 부품차들에 대한 주가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게 되면은 자율주행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투자의 진심인 게 느껴지는 것이 계속적으로 스타트업 관련돼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율주행 관련돼서 집단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이 많이 시끄러운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현기차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보게 되면 글로벌 이제 이 선도 업체하고 격차가 1년 정도 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사용을 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 부분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투자의 아이디어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들 그래요. 뭐 한동안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 해서 뭐 함께 다들 움직일 때 봤었던 종목들이 참 많은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잊었어요. 관심 탑픽을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종목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모트렉스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트렉스는 2분기에도 실적이 탄탄하게 나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이런 캐시카우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펌프카를 통해서 일단은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모트렉스를 보시게 되시면 현기차량 관련돼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주요한 시장에는 사실상 모트렉스가 진입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시장에서 사실상 니치 마켓을 잘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차들이 사실상 많이 찍어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욱더 많은 부분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게 되면은 5월 달에 니로 플러스에서도 이 모트렉스가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현기차하고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평소 대비 조금씩 더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시장에서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 13,000원대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볼까요?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한동안 봤었는데 쑥 들어갔었던 섹터들이 다시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궁금해요. 과연 이제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9월은 어떤 한 달이 또 펼쳐질까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그동안 한동안 시장을 나름 선도했다고 볼 수 있는 태조 이방원의 강세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섹터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어서 받아가느냐, 뭐 이런 것들 속에서의 이제 전략도 좀 새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9월의 전략을 짜주신다면 어떤 그림 그려주시겠어요? 저도 9월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네. 9월 이 선물옵션 만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이 강하게 이만큼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선물옵션 이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급락이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기에는 괜찮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적으로 보게 되면 태조 이방원 관련돼서 과연 무너지겠느냐 이 그러니까요. 부분은 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원자재 가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천연가스가 어젠가 유럽에서 19%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다소 오늘 조금 흔들리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과연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 이쪽 섹터는 다시 한 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태조 이방원과 그 나머지 섹터들 간의 수급 알력 싸움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조 이방원 쪽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 반대편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상 양쪽 모두 다 한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한데 대부분 수익이 안 나시게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상승 시에 따라잡게 될 거고 하락 시에 손절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반대의 거를 가져가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그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 섹터에서 내가 확실히 먹을 구간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낙 태조 이방원의 섹터들 자체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강하게 올라가는 베스트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20에서 30%를 먹기가 만만치가 않게 될 텐데 낙폭 과대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10에서 20% 올라오는 건 쉽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낙폭 과대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못 올라간 섹터가 어디인가를 찾아가고 보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네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관심 밖에 놓여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올라올 타이밍을 딱 잡아챈 그런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픽업이었고요. 요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어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